공가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희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두 분 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유 기자는 이제 망고라는 강아지, 김 기자는 부부라는 고양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미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니까 두 분 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걸로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스피츠 종이고요. 크림색, 9살. 이미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엄청 덥잖아요. 이 친구가 늘 밖 산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산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려고는 해요. 그러면서 그늘만 좀 찾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뭐 저는 이제 12살, 13살 이제 추정이 되는 이제 샴 고양인데요. 2번 파양 당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묘연이 돼가지고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 고양이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공감해요. 예전에는 이제 집에 딱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고양이가 막 뛰어왔거든요. 딱 앞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반겨주고 했는데 지금은 소파 끝에서 고개만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표정 보면 왔냐 딱 이 표정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반갑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그 천안에서 그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뭐 불법 개 도살장이 이제 적발됐는데 두 분 다 영상 보셨죠? 예. 봤어요. 너무 안타깝고 좀 끝까지 보긴 했는데 좀 뭐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개를 목을 매달고 이 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뭐 그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이후에 화염방사기로 이제 털을 그슬리는 이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개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개가 이제 목에 매달리고 그 대형견이거든요. 꽤 큰 개인데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개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이제 무척 크게 들렸을 거라는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개 뜬장하고 개들이 한 60여 마리가 있었는데 개 뜬장하고 그렇게 개를 도살하는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 개의 신음소리를 그 뜬장 안에 있는 개들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그곳은 뭐 그 개들 사이에서는 그냥 지옥 같은 곳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저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도 근데 좀 힘들게 보긴 했는데 키우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렵게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서 이제 불법 식용으로 도살이 되고 있는 거의 모든 곳이 환경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딱 상상 가능했고 예상 가능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안타까웠지만. 최근에 그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오늘 견제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살장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적발된 게 6월 10일이죠? 예, 동물보호단체인 이제 와치독 그리고 이제 케어가 이제 지난 이제 6월 10일 이제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이제 개 농장을 새벽에 이제 급습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 지난 이제 30년 동안 이제 개 도살이 이뤄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이곳에서 이제 불법적인 도축이 이뤄지는 걸 한 1년 정도를 이제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이날 급습을 했고 현장에서 이제 경찰과 그다음에 천안시청 이제 관련 담당 부서를 이제 전부 다 불러가지고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농장 겸 이제 개 도살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내권이잖아요. 동지역에 있는 시내권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시내권에 이런 곳이 30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맞은편에는 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주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인데 이 적발된 이 장소는 주변에 뭐 낚시터가 하나 저는 사실 한 번도 여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뭐 인적은 드문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게 개가 60마리, 50마리, 60마리씩 이렇게 좀 기르고는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바로 앞에서 이제 같은 종이 죽어가는 이 현장을 계속 보는 곳의 특징이 있대요. 이게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제 했었던 이야기인데 조용하대요. 개들이 짖지를 않는데요. 사람이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딱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짖지도 않고 어떤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민원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일반적인 개 사육 농장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눈에 띄면 안 되고 거기서 자기가 좀만 눈에 띄면 잡혀서 이제 죽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되게 좀 조용하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6월 10일 적발된 이후에 지금 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제 적발 과정에서 그 농장 주죠. 그 소유권 포기각서를 썼고 앞으로 그 이제 도살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뭐 하면서 일단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30년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저 개들에 대한 보상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동물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동물권과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제 오직 생계수단 이걸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자산. 예. 경찰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끝이 났더라고요. 검찰로 동물학대 혐의로 송치가 지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보는 앞에서 도살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거는 동물보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대요. 같은 종이 보는 앞에서 죽임 도살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명확한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법 도살장 뭐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네. 4월에 아산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똑같이 그 케어와 와치독에서 주민 제보를 통해서 이제 적발된 거고요. 이번 천안 현장과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전기 충격기가 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신탕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두 분은 보신탕을 드세요? 저는 먹어봤고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복날 되면 이상하게 그 점심 한번 하자고 하고 이제 보신탕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이제 몇 번 겹치다 보니까 아 기자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먹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저도 먹습니다. 먹는데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이제 너무나 이쁜 강아지들이고 저걸 어떻게 먹어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남자는 군대를 가야지 이게 뭐가 된다고 군대 있을 때 아마 이제 군대 저희 회식을 할 때 그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냥 쭉 자연스럽게 계속 먹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까지 안 이어져요. 저는 뭐 근래 한 7년, 8년 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보신탕은 안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거 이제 혼자 죽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아니 저도 뭐 주변에도 보면은 원래 드시던 분들도 뭐 안 드시는 끊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안 네네. 드시는 분들도 네. 많고
다른 거를 드시는 뭐 삼계탕이나 이런 거 드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이 방송 본 방송 날이 7월 20일인데 이게 중복 전날이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유기자 말대로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럴 때 되면은 의뢰 한 번 정도는 보신탕집 약속을 어때 드세요 이렇게 전화 오기도 하고 잡기도 했는데 요새는 통 없어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네,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 식용 금지법에 이제 찬성한다는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최근에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전국 이제 20세에서 69세 성인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건데요. 지난 1년간 뭐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가 이제 94.2%로 좀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72.8%는 이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축, 유통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93.5%는 이제 개 식용 산업에서 이 개를 이제 생산, 사육, 도살, 유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뭐 고고학 문헌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자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었다라고는 추정이 된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록으로 나온 걸 보면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제 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교 국가다 보니까 살생을 좀 금지를 했었고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또 농업 국가였다 보니까 소나 이제 이런 가축을 잡는 거를 금기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개에 대한 이제 요리가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동국세식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삼복이 되면 이 게장국 먹는 것이 유행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불리던 이제 이름의 변화는 좀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뭐 게장국, 게장, 구장, 지향탕 뭐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게 1942년 이제 이후 서양의 문물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게장국이라는 이런 말 대신 이제 보신탕, 사철탕, 영양탕 이렇게 하면서 좀 주재료를 숨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이 이름의 변화도 좀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외부의 눈치를 좀 본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본격화된 거는 1984년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보신탕 영업 금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어떠냐면 1980년 중후반은 모든 포인트가 88 올림픽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서울에 한국에 들어올 텐데 이들이 보는 보신탕이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먹지 말자라는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결국엔 뭐 안 됐던 거죠. 왜냐면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80년대는 뭐 보다 이게 보신탕이 식문화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나가서 또 한 번 이제 또 논란이 됐었던 거는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근데 이건 좀 반대되는 상황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프랑스 여배우인 이제 맞아요. 브리지트 바드로가 이제 손석희 씨하고 라디오 방송 중에 이걸 가지고 언쟁을 하다가 속된 말로 이제 탈탈 털렸죠. 손석희 씨한테 탈탈 털리고 전화를 그냥 딱 끊고 나면서부터 이거에 대한 사례가 상대방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의 태도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2002년에는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거에 대한 옹호 여론이 좀 그때는 더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개 식용 이제 종식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크게 엿보이는데 국회에서도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예, 최근에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 법안입니다. 그 한마디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완벽하게 금지를 하는 거고요. 개를 사용한 음식물 그리고 뭐 가공품까지 취득, 뭐 운반, 보관, 판매, 섭취가 모두가 금지가 됩니다. 또 이 법안의 특이점은 그 식용 개 농장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섭취가 안 되면 이런 농장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폐업 수순에 대한 지원 조항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뭐 동물권 뭐 같은 조례는 아니지만 동물권과 관련돼서 뭐 조례도 나오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정책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천안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천안시 반려동물 지원센터 하나가 있고요. 그 반려 테마파크 뭐 두 가지 좀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뭐 규모는 한 150여 마리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0월 정도에 이게 완공 예정입니다. 이게 목천읍에 지어지거든요. 근데 현재 구룡동에 동물보호소가 위탁관리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한 60여 마리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데 이게 직영센터가 설치가 되면 현재 구룡동 동물보호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이거는 박상돈 시장 공약 사업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좀 뭐 어려운 난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는 얘기는 그 당초에 염두에 두고 있던 그 부지가 이렇게 막상 진행을 하려다 보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넣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뭐 민간 자본을 이제 좀 받아서 민간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민간 사업자가 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곳은 있는데 실질적인 제안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서가 동물 관련 부서가 아니고 미래전략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이걸 쭉 취재해본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당분간 뭐 최소 한 5년 안에는 어렵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렸더라고요. 사업을 담당하는 그 주무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부서로 그렇죠. 넘어갔다는 예. 거죠. 좀 장기 과제로 네. 넘어갔다. 네. 네. 이게 그 유기동물보호소 이거는 예전에 좀 이슈가 있었던 네. 곳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직영으로 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원래 위탁 운영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었고 그때 뭐 락스를 먹여서 락순물을 먹였다. 네. 뭐 원래는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는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고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안락사를 하는데 안락사 시키는 것도 공고도 없이 안락사 시키는 것도 락슨물로 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공보를 사고 막 동물단체가 천안에 와서 집회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직영으로 운영되면 아무래도 좀 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천안시는 원래 이건 위탁 운영했을 때도 안락사를 최대한 안 시키는 걸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게 날짜가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좀 악순환이 왔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입양은 안 되고 계속 여기에는 차 있고 청소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당연히 사료도 부족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직영으로 가면 이제 또 여긴 또 전부 다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 안에는 며칠 이상 공고가 했는데 입양이 안 됐을 시에는 안락사를 해야 되는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아마 이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좀 뭐가 그 운영의 좀 묘를 좀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포인트를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는 한 60여 마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직영할 곳은 한 150여 마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 여유가 생겨서 우려하시는 그 안락사 같은 부분이 그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좀 덜하게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시설이 좀 많이 좋아지면 분양도 조금 더 그렇죠. 전보다 좀 관리도 좀 잘 되고 선뜻 분양을 하러 가기가 전에 시설은 너무 열악했고 저도 한 2-4차례 정도 갔는데 뭐 훨씬 그런 것도 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게요. 근데 뭐 이제 긍정적인 건 천안시에서 참 이런 연구 모임이 반갑더라고요. 그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 모임이 운영됐어요. 이 모임이 그 취재 기자들한테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저도 사실 연구 모임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저것도 약간 예산 하나 만들어서 연구 목적보다는 뭐 밥값 많이 쓰고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난번에 진행된 연구 모임은 좀 잘 된 것 같아 보여서. 그렇죠. 뭐 이분들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뭐 성공 사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졌고 네, 저희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당시 연구 모임의 대표 위원을 맡았던 천안시의 보가영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보가영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문성동, 복명동, 성정 1동, 성정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네 복덩어리 보가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복덩어리 밀고 있잖아요. 네, 효과 좀 봤어요. 네,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 네, 그리고 지금도 지역구에 가면은 우리 복덩어리 왔어, 복덩어리 왔어, 통장님들도 많이 그러세요. 네, 복시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유기자, 김기자 다 오랫동안 봤으니까 네. 두 분이 본 보가영 의원은 어떤? 우선 우리 동네 시의원이에요. 아 진짜 우리 동네. 우리 아. 동네 네. 시의원이고요. 늘 그 선한 기운을 주시고 지금도 뭐 다들 느끼실 건데 그래서 늘 반갑고 아유. 그리고 선거 끝나고 제가 술을 한 잔 사기로 했는데 저녁 자리는 했거든요. 그때 내가 계산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그래서 선한 기운? 계산을 안 해서? 안 했던 것 같아. 네. 저는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봤거든요. 네. 되게 오랫동안 봤는데 저는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 그렇게 후한 편은 아닌데 보가영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싶고 본인이 전문 분야가 아닌 것도 새롭게 알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주제 선정도 그렇고 이런 역할 시의원들이 해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소신도 있고 그리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부끄럽네요. 네, 처음에만 이래요. 네, 방송 스튜디오 저희 여기는 처음 오는 거잖아요. 네, 아까 떨린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도 네,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분위기에 그 위압감이 너무 심해서 되게 많이 떨립니다. 네, 많이 살살해 주세요. 청문회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청문회 시작했어요. 평소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예 아니요.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무남동녀 외동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 늘 그냥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자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시정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인구주택 총조사 속의 내용의 한 구절인데 1970년도에는 귀하의 댁에는 전축이 있습니까? 그리고 2000년의 질문에는 귀하의 댁에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020년의 질문에는 당신의 댁에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래요. 근데 인구주택 총조사 속의 질문은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반려동물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뭐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동물권위원회 네.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8대 의회에서도 반려동물 친화도시 연구모임 만들어서 활동을 했잖아요. 연구모임 사실 뭐 의회에도 연구모임 많이 있지만 네. 반려동물을 주제로 연구모임 만든 이유 또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의회 안에 들어와서 이 동물권에 대해서 외친 게 제가 최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정 질문을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천안시 의회가 이제 8대 들어서 수시 시정 질문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천안시 유기견 보호소 안에서 이제 그 락스물을 먹인다라는 그게 이제 또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온라인 뉴스에도 많이 나올 만큼 그만큼 이제 좀 동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알리고자 많이 좀 노력을 했거든요. 또 특히나 충청남도에서 그 동물복지팀이 생긴 게 이제 천안시가 2017년도에 최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자리에 그 단계 그대로 있는 게 좀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연구 모임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천안시 그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그런 실태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연구 모임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실태 조사 결과에서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뭐 대부분 그 아는 내용이었죠. 뭐 반려인들의 그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아무래도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또 반려인이 또 많다라는 거.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필 또 이제 제가 연구 모임 대표위원으로 있었을 때 또 하나 사건이 이제 그 중복 시기 전에 그 마침 이제 간담회를 동물단체와 간담회를 이제 했었는데 동물단체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복을 앞두고서는 그 대형견들이 갑자기 많이 그 유실됐다고 보호소에서 분양됐다고.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6마리가 입양이 됐었죠. 네, 입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과장님한테 전수조사를 부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들이 실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구 모임 차원에서 성명서를 냈죠. 네, 그래서 그 성명서를 통해서 또 이제 어쨌든 뭐 경찰서 뭐 고발하고 그리고선 또 언론에도 뭐 대대적으로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분들이 과태료 처분 정도까지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철안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요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떻게 철안시의 행정에 변화가 있었는지. 네, 사실 이 조례 제정도 제가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조례가 제대로 이행은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이행은 하고 있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제정 당시에 관련 단체와 그리고 또 캣맘 캣데디 뭐 길고양이 관련된 단체분들과 함께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이제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사업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 급식소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저는 좀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거를 급식을 해주는 게 옳은 건지 아는 건지 이걸 가지고 좀 주민 간 분쟁도 좀 있고요. 제 주변에도 실제도 있는데 이걸 줘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건가요? 제가 이 길고양이 관련돼서 저는 사실 그 반려인이지만 저는 그 길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도둑고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길고양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캣맘 캣데디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네 고양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과연 30년 전에 행정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나 그리고 또 과연 이제 추운 겨울에 얘네가 얼어 죽는다고 집터를 만들 생각을 과연 했었을까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것 또한 시대적인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이미 지자체마다 거의 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서 노인 돌봄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까지도 또 창출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길고양이 집터까지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이 집터를 이제 치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이제 이 길고양이가 방치가 아닌 관리를 할 때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 기자 얘기 들어보면 이제 분쟁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이제 고민할 부분인데 이게 행정이 개입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주민 갈등도 상당히 봉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길고양이가 그러니까 도둑고양이가 결국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미신의 막 요물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행정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더욱더 알려야 되는 곳이 결국에는 동물복지팀의 역할이고 그런 과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행정 개입하는 문제 이전에 주민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행정이 개입한다 그래도 주민 간 분쟁은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이제 아마 천안에서 이 길고양이들 동네 고양이가 제일 많은 동네는 안서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학가가 많이 있고 그 학생들이 1년씩 이렇게 거쳐 지나가면서 기르던 동물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원룸촌보다는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기 환경이 더 좋아요. 사실은 조경도 되어 있고 그 숲도 이제 저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숨어 있기도 하고 좋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짝짓기철이 되면 우는 소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저희 동네도 그런 분란 같은 게 분명히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주민들 간의 합의가 잘 돼야 되고 또 이제 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또 이런 고양이들을 또 약간 테마화시키고 뭐 굳이 외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어느 한 섬에도 이제 고양이 섬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들이 다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되게 또 잘 사는 이제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민 인식 개선.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당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겨울철만이라도 보금자리 정도 조금 아이들이 이 추운 것 정도만 피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 정도만 했다가 이제 다시 봄철에 철거하고 뭐 이렇게만 됐으면 전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공공시설 반려동물 임시 네. 쉼터라고 네.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도솔 광장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네. 축구센터 있는 반려인 쉼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그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지금 축구센터의 반려인 쉼터는 없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반려인 쉼터도 마찬가지로 네. 예, 포함이죠. 왜냐하면 그 반려인 쉼터도 사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만들어진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정말 힘들게 만들어진 곳 중에 하나여서. 그 네. 축구센터 뭐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축구센터는 원래 그 반려인 문화가 많이 발달된 그냥 장소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거를 오늘 봉화영 의원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공공시설 반려동물 임시 쉼터 얘기를 좀 돌아오면 저는 이 문장을 딱 읽고서는 제가 들은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시청을 간다든가 아니면 성정일동을 간다든가 네. 뭐 이제 반려인들이 산책을 시키는 겸 이렇게 동사무소나 시청, 구청 이렇게 갈 때 잠깐 동안 이제 강아지를 맡기고 자기가 볼일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얼마 후에 네. 다시 데려가고 그런 부분도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저는 이거를 읽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9월 달에 동물보호 조례도 개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 써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보면 또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도 있어요. 네. 이게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어떤 개념? 사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직영으로 지어질 반려동물 직영센터를 지칭한 거였어요. 네. 그 명칭 확정되기 네, 전에. 네, 네. 근데 저는 또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라는 걸 딱 개념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반려동물 뭐 이제 놀이터, 반려인 쉼터 뭐 이런 거 늘 그 실외 공간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반려인으로서 되게 실외의 공간은 비 오고 눈 오고 뭐 춥고 바람 불고 태풍 오고 이럴 때 못 가는 곳이거든요. 이게 차라리 실내에 있었으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위원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그 천안 지하상가 네. 있잖아요. 그 지하상가를 그러니까 뭐 강아지 산책이 가능한 공간으로 합의만 이끌어 주신다면 이 이제 문화센터라는 게 그냥 뭐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상인들과의 정말 많은 네네네. 합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필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제 밖의 공간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 듣고서는 좀 또 새로운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합니다. 거기 공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들었으면 네. 그런 네. 아까 이제 잠깐 조례상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반려동물 네. 지원센터가 이제 준공이 되잖아요. 네. 참 오랜 시간 걸렸고 또 네. 그 과정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사실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참 많이 오랜 시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참,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잘 이행이 될지 그걸 가장 저는 잘 핵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제가 연구 모임을 통해서 저희 실태 조사했을 때 반려인들의 그런 문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높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육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지켜보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참 어렵게 모셨는데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뭐 다른 질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의원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거세요? 제가 최근에도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또 청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민원이 또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농인,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저에게 카톡으로 이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과 미팅하는 날짜를 잡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수어 통역사의 일정에 맞춰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 천안시도 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어 통역사가 없어서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조례를 이제 논의하고 하는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차례, 6차례 그분들과 이제 좀 계속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좀 청각장애인 분들과 계속해서 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보가영 의원 하면은 사실 복덩어리가 유명하긴 하지만 네. 청년 정치인 그리고 이제 충남 최연소 여성 시의원 여성을 빼고 최연소는 아니죠. 여성 시의원 중에 최연소인 거죠. 2018년도에는 여성을 빼고도 네, 충남에서 이제 충남 최연소 시의원 의원이었죠. 지금은 네. 타이틀은 뺏겼어요. 네. 지금은 뺏겼죠. 네. 네.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고 있는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사실 지금도 현재 천안시 의회에서는 최연소 재선이긴 하지만 최연소 시의원이에요. 근데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감만큼 또 더 잘하고자 또 책임감의 무게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성격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의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아마 밥 먹으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뭐 나가는 거는 나갈 수 있지만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안 될 거야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아유 뭐 열심히 해보시라는 얘기했지만 그랬는데 주변에서도 아마 이런 반응들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처음 출마할 때 정치 처음 출마하려고 했을 때. 네,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여기 지역에 연고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뭐 당원으로서 그리고 또 당직자로서의 일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일은 하긴 했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집가지 않은 여자애 그리고 또 그냥 뭐 젊은 여자애 그리고 또 뭐 연고도 없는 여자애 그런 뭐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동네가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역에 갈 때마다 아무래도 또 투명인간 취급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시집이다 가지 하면서 이렇게 막 또 막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차에 타면은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날이 많긴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우리 동네를 맡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당연히 뭐 저 같은 어린 여자애를 그냥 현수막만 보고 또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냥 공약 이행표만 보고 어떻게 뭐 믿고서는 뽑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환영 받으시는 거죠? 네, 지금은 네. 누구보다 네, 지역에 가면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덩어리 왔어, 복덩어리 왔어 하면서 막 안아주시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고 막 해주시죠. 그럴 때마다 사실 좀 많이 감사하죠. 그리고 뭐 지역에 뭐 통장 협의회나 이런 때 잘 못 나갈 때도 많아요, 사실. 왜냐면 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또 복지문화위원회 오니까 이 복지 쪽의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통장회의나 이런 데 잘 못 가더라도 이제 그분들께서는 이제 그냥 믿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역구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거 챙길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잘 챙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자신 있어서, 네, 어쨌든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일하고 있고, 또 그분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냥 복덩어리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원해서 출마를 했고 출마해서 결과가 당선이 됐고 지금 위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역 청년들 중에도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가영 의원이 롤모델인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그냥 노력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뭐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혹여나 이제 출마를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그 어떤 직업이든 간에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긴 하지만 몸의 근육도 그렇고 마음의 근육도 그렇고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저는 정책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시도 끝에 결국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제 나만의 철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출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원시의 보가영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녹화 처음에 막 떨린다고 그랬는데 갈수록 저희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꼭 있어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곳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사실 정말 일 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잘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어디 가든 말씀드리는데 온 마음 다해서 일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엔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녹화 끝나고 바로 또 상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네. 미리 또 축하도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상도 많이 받으시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네. 시연 되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유.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인간 이외의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다. 1973년 철학자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인데요. 그로부터 꼬박 5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